뭔 얘기를 하다가 제가 좀 깎아달라고 했어요. 그분 무릎이 여기라면 무릎을 탁 치면서 아 좀 해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 소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강남에서 벌써 건물을 살아본 게 지금 몇 번인지 사실 잘 기억이 안 나요. 27번인가? 26번 정도 되는데 왜 그 건물 그렇게 산 걸 그 개수를 몰라요? 네, 그게 이제 많이 하다 보면은 뭐든지 많이 하다 보면은 신경이 점점 낮아요. 제가 지금까지 샀던 건물들 번지수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까지는 외워요. 네 번째까지. 그 뒤는 제가 번지수를 몰라요. 말해줘도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번지수는 몰라도 찾아가라면 순서대로 다 찾아갈 수 있어요. 네, 걸어서 다 찾아갈 수 있어요. 차로 타고 가든 뭐 걸어서 가든 제가 다 찾아갈 수 있어요. 하나도 안 빼고 20몇 개.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 정도 해보시면 제 심정 이해하실 거예요. 해보시면. 기억력이 막 엄청 좋으신 분은 뭐 아닐 수도 있지만 뭐 하여간 저는 그렇더라고요. 근데 제가 처음에 첫 건물을 사서 이제 지었던 게 벌써 시간이 꽤 됐는데 처음에 그 집을 오래된 다가구였어요. 빨간 벽돌로 된 거. 주인은 이제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이제 할머니에게 주고 간. 그리고 그 건물에서 자녀 큰아들 가족이 살았고 형제가 삼형제였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할머니가 그걸 팔아서 자녀들에게 나눠주고 본인은 이제 경기권으로 나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큰아들이랑 같이 계약하는 날 갔더니 부동산 사무실 진짜 조그맸어요. 거기가 한 4평 정도 되는 부동산 사무실에서 할머니는 문 앞에 있는 의자에 앉아 있었고 계약을 거기서 하게 됐어요. 계약서 쓰면서 그 처음 금액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상하죠. 근데 기억이 안 나는 걸 어떻게 해요? 네, 하여간 처음에 그걸 사는데 뭔 얘기를 하다가 제가 좀 깎아달라고 했어요. 근데 전 깎을 때는 그렇게 하거든요. 이제 그런 요소가 있었어요. 제 기억에. 있었다는 것만 기억나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이거 벌써 지금 한참 시간이 5년이 넘은 일이라 뭐 하여간 뭐 요소가 있었어서 내가 이거 가격을 좀 깎아주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안 된다고 한 사람은 좀 깎아주세요. 말도 안 돼 이렇게 나오거든요. 바로 피드백이 나와요. 근데 여지가 좀 있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때 시장에서 흥정 많이 해보신 분도 알 거예요. 옷 사거나 뭘 사거나 할 때 뭔가 얘기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때 이거는 된다는 얘기거든요. 말도 안 돼요. 그럼 나 안 해. 이렇게 바로 피드백이 나오면 이거는 더 건들면 싸움 나요. 감정 싸움 되거나. 이거는 사람 상대를 많이 해봐야 아는 건데 촉이 타고 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러길래 내가 그분이랑 저랑 바로 옆에 앉아 있었거든요. 제가 여기 앉아 있으면 그분이 여기 앉아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이거 좀 깎아주세요. 그랬더니 그래. 그분 무릎이 여기라면 무릎을 탁 치면서 좀 해주세요. 그랬죠. 완전 이렇게 세게 하진 않고 좀 해주세요. 그랬죠. 그랬더니 그럼 1,000만 원만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1,000인가 2,000만 원을 그 자리에서 깎았어요. 아니 그런 기지도 필요하잖아요. 그게 이제 처음에 참 어려움이 많았죠. 제가 다른 영상 보면 거기 입구 들어가는데 차들 세워놔가지고 그 차 뺀 얘기도 있는데 그거는 세입자들 내보내고 그거는 크게 어렵지 않았었어요. 근데 그 건물을 철거하는데 엄청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건물은 철근하고 판 대가지고 판을 이제 앞뒤로 대가지고 거기에 콘크리트 부어서 올라가는 거거든요. 뼈대 있고 거기에 쉽게 말하면 살치여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 건물의 맨 위층 담이 그게 없었어요. 철근이. 그냥 콘크리트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하면 옆집으로 넘어가는 상황. 그럼 이제 사고가 나는 거죠. 포크레인으로 맨 위에 있는 것부터 꽂을 수가 없어가지고 조그만 포크레인을 집 맨 위로 올려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게 씹는 게 있어요. 씹어가지고 조금씩 뽀개가지고 그걸 내려가지고 점점 내려가서 철거를 하는 상황이었는데 이게 뼈대가 있어야 잡아서 당기면 철근이 휘면서 안으로 들어와서 문제가 없을 텐데 이게 없으니까 얘가 부러져도 밑에 게 뒤로 떨어져 버리면 사고가 돼 버리니까 엄청 예민했던 거죠. 그래서 이 철거하는데 힘들어가지고 좀 예민한 그런 현장이었었죠. 근데 그런 부분이 좀 있었고 그리고 그 다 짓고 나서는 그때 제가 처음 공사하면서는 첫 그 공사업체랑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 업체랑 이제 뭐 추구하는 거 이런 것들 얘기하면서 된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좀 미흡한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다 짓고 나서 제가 그 건설회사 대표님이랑 현장 소장님을 1시간 동안 제가 나무란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나무란다는 게 뭐냐면 일을 함에 있어서
상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상식이라는 게 있는데 벽 위에 아니면 바닥에 몰딩이 있잖아요. 몰딩 이렇게 판 같은 거 바닥에는 걸레바지 메뉴에는 몰딩. 근데 이제 연결 부위가 밖으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안쪽에 이쪽에는 붙박이장이 있는데 그 안쪽에는 연결 부위가 없고 눈에 보이는 데 있는 거예요. 여기에 연결 부위가 있고 이쪽에 매끈해야 되는데 반대로 돼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냥 이 끝에서부터 붙인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2m짜리를. 그러니까 붙박이장이 2m 안에서 끝나고 밖에 나오니까 여기서부터 또 이어 붙인 거죠. 이 안에서 이 엉뚱한 걸 이어 붙이고 나서 밖으로 나오는 게 깔끔해야 되는데 눈에 보이면 안 좋을 거 아니에요. 그 연결 부위가. 아니면 거기 그거를 보수를 하거나. 근데 그게 안 돼 있는 거 보고 막 난리를 쳤었죠. 뭐 벽이 약간이라도 굴곡 있으면 왜 이거 이래야 되냐고 막. 이게 대표님 집이면 이렇게 하겠냐고 막. 엄청 그래서 이제 한 층 한 층 올라가면서 모든 호실 다 보면서 막. 근데 참 감사하게도 그 대표님이랑 현장 소장님이 이럴 수도 있지 이러면서 막 받았으면 저랑 그날 아마 싸움이 났겠죠? 근데 그분이 참 다행히도 제 의견을 받아주시고 그걸 이제 어떻게 보면 참아주셨죠? 제가 얘기했던 것들이 다 이제 제가 원하는 쪽으로 바뀌어가고 그러면서 또 그 다음 또 계속 같이 하게 됐어요. 제가 그 1시간 동안 막 그렇게 얘기했던 걸 생각하면 좀 미안한 마음도 좀 있어요. 사실은 너무 좀 그러지 않았나? 근데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건물 샀을 때는 뭐 여기 있었으면 옆 건물을 갖고 있는 분이 요걸 판 거였어요. 이 두 개 다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거 이제 사게 됐는데 요 분은 이제 할머니셨어요. 완전 할머니는 아니고 할머니들 중에도 좀 강단 있는 할머니들 있잖아요. 그런 분이었는데 이게 참 신기한 게 건물 갖고 있는 분들은 노부부거나 아니면 할머니만 있거나예요. 할아버지만 있는 경우는 한 번도 못 봤어요. 할아버지들은 열심히 일하고 돈 벌어서 건물 해놓고 일찍 돌아가시더라고요. 내지는 부부가 15%? 20% 안 될 것 같아요. 20% 미만이에요. 다 할머니 혼자. 이상하게 그렇더라고요. 두 번째 건물 살 때는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 이제 산다 만다 뭐 계속 실갱이가 있었어요. 뭐 가격 꼭 조율하고 어쩌고저쩌고 계속 있었어요. 그러다가 뭐 최종적으로 가격을 얘기한 상태에서 제가 그때 디톡스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왜 했냐면 그 친한 지인분이 자기가 해보니까 너무 좋다고 2박 3일 디톡스 한번 해보라고 해서 한의원에 입원을 하면서 디톡스를 2박 3일 동안 하는 거예요. 아, 그때 죽을 뻔했잖아요. 왜냐면 밥을 안 줘요. 밥을 안 줘서? 네, 밥을 안 주고 무슨 씨앗 같은 거, 뭐 이상한 거, 뭐 이런 걸 줘요. 끼니가 안 되죠. 그러니까 배고파 죽어요. 뭐 냉온욕 시키고, 뭐 침 맞고, 뭐 운동 좀 하고, 뭐 이러니까 사람이 살이 빠지죠. 2박 3일 동안 4kg 빠지더라고요. 와우. 안 먹으니까. 안 먹으면 빠진다는 질량보존의 법칙 바로 알았죠. 현실이더라고요. 물 좀 마시고 시간마다 뭐 씨앗에다가 뭐 좀 타주고 그 다예요. 뭐 쉐이크 왕창 타주는 것도 아니고 뭐 조금. 그리고 늘 배고파요. 그러니까 늘 배고프니까 잠은 또 안 와. 새벽 뭐 3시, 4시까지. 거기 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계약 지금 시간 잡혔다고 오시라고. 근데 그 병원이랑 그 땅 거래하는 부동산이랑 걸어서 25분 정도 걸렸어요. 제가 있던 그 한의원도 논현동이었고 그 부동산은 역삼동이었어요. 논현동이고 여긴 역삼동. 그랬는데 제가 그 병원에 디톡스 하느라고 들어갔으니까 그때 여름이었어요. 또 옷을 되게 간소하게 입고 왔단 말이에요. 나시 입고 반바지에 쪼리 신고 갔단 말이죠. 근데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힘도 없죠. 또 밥도 못 먹고 이랬으니까 힘도 없는데 이거 집에 가서 옷을 갈아입고 갈까? 이렇게 하다가 뭐 그 계약만 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고 나가서 택시를 잡으려니까 또 택시가 안 잡히더라고요. 그리고 걸어갔어요. 거기까지 걸어가서 그 부동산에 들어갔는데 그 부동산은 또 제가 아는 부동산이에요. 그 사장이랑 좀 친해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이러고 이제 앉아 있었죠. 앉아 있다가 물 한 잔 먹고 이러는데 그 주인이라는 느낌의 사람이 딱 들어올 때가 있거든요. 딱 할머니가 딱 들어오시더라고요. 큰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보니까 아들이랑 이제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 들어오세요 하면서 이쪽으로 앉으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앉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앉아서 저도 앉아가지고 이제 뭐 얘기하고 저쪽 부동산 사람 와서 얘기하고 막 저희 직원도 와가지고 그 할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거 사는 사람은 언제 오세요? 네, 저예요, 저. 그러니까 복장이 그러니까 전혀 안 그럴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저예요, 저. 그때 이러신다가 예, 여기 쓰시고 도장 찍으시고 계좌가 예, 입금해드릴게요. 입금하고 그때 뭐 두 번째는 좀 그런 재미. 세 번째는 참 그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하면서 이제 시간이 점점 흘렀잖아요. 땅값이 계속 오르는 거예요. 세 번째 할 때 와, 너무 비싸다. 이거 말도 안 된다. 근데 거기서는 이제 더 이상 안 깎아준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집도 할머니 혼자 살고 있었어요. 단독주택 큰데 할머니 혼자 거주하고 있었어요. 자식들은 다 해외가 있었고. 그래서 계약할 때도 할머니만 왔었어요. 근데 그날 계약하기 전에 이제 실갱이가 좀 있었고, 뭐 가격 갖고 이제 협의가 있었고, 이제 만났는데, 가격 갖고 제가 그거를 진짜 이게 사는 게 맞나 안 맞나 엄청 고민했어요. 이건 너무 비싸다. 이건 심하다. 근데 지금 거기가 땅값이 2배 반이 넘어요. 제가 샀던 그 가격에 비해서. 하여간 그때 이 맞나 안 맞나 엄청 하다. 아유, 그래. 그 위치가 괜찮으니까 그래도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사게 된 거예요. 계약을 하러 갔는데 그날 또 난리 났었죠. 부동산에서 이제 계약해보시면 알아요. 그 파는 분 있고, 저희 직원 있고, 계약서라는 거를 가기 전에 미리 써놓는단 말이에요. 내용을 대부분. 그리고 뭐 금액 있고, 뭐 계약 날짜, 계약금, 잔금 날짜, 잔금, 그리고 뭐 특약사항에 뭐 특별한 뭐 이런 것도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서로 그 전에 조율이 됐기 때문에 계약서 미리 써놓으면 돼요. 그리고 그걸 오면 이제 읽어보고 큰 이상이 없으면 도장 찍고 입금하면 끝이에요. 몇십억 하는 것도 100억 넘는 것도 그렇게 돼요. 제가 뭐 1000억대까지는 아직 안 사봤지만 100억대 넘는 건 사봤으니까 그것도 똑같아요. 별 차이가 없어요. 사장님이 일을 잘하는 부동산이 있고 잘 못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잘하는 데는 사장님이 진도지휘 해가지고 자기가 착착착 하고 계약서 쓰고, 예를 들어서 뭐 직원한테 야 그거 바꿔와 그래가지고 설명하고 도장 찍고 끝나요. 근데 사장님이 약간 좀 일을 못하는 데는 그 밑에 실장이 더 실권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일을 더 잘하는 실장. 이런 경우에는 큰 계약을 할 때는 복비가 많잖아요. 저희가 주는 복비가. 그러면 이분이랑 사장이랑 나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장이 가만히 있기 미안한 거야. 큰 계약하는데. 계약할 때 한마디씩 거들어요. 정확한 말이면 괜찮은데 엉뚱한 소리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 사람이 실무를 하기 때문에 정확히 아는데 이 사람은 사장대로 자기가 한마디씩 끼고 그래도 자기가 얼마 먹는 거에 명분이 있으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사실은 그럼 엉뚱한 소리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와, 그 제가 그 중간에서 들으면서 막 신경질이 나가지고 아, 모르시면 가만히 좀 계세요. 왜냐면 이 계약이 예민한 거잖아요. 이게 금액이 한두 푼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몇십억이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근데 엉뚱한 소리를 한 번씩 한단 말이에요. 이게 엉뚱한 소리 왔다 갔다 하다가 계약 깨지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르면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뭐 이거 해야 되는데 저거 해야 되는데 이미 다 했는데 자꾸 피곤하는 소리가 자꾸 왔다 가는 거지. 근데 내가 쉬. 결국엔 이 정도까지 하게 됐어요. 그 양반이 약간 빈정상할, 그럼 빈정상해도 그 사람은 거기서 자기가 감정 표출을 할 수 없었죠. 그럼 예를 들어서 계약 깨지면 본인이 곤란해지니까. 그래서 내가 조용하시라고요. 모르시면 가만히 계세요. 하고 그 계약서 쓰고 원래 부동산 거기에서 뭐 특약사항 양쪽에 설명해주고 해야 되는데 제가 읽었어요. 제가 그 파시는 분한테 읽어주고 이건 이런 뜻이고요, 이건 이런 뜻이고요, 이건 이렇게 하면 되고 이거 일반적인 내용이니까 이거는 모든 계약서에 다 들어간 내용, 이거 이 밑에 내용들은 이러이러한 거고 그거에 대해서도 뭐 설명해주고 이건 매매에서는 크게 상관없으니까 어쩌고저쩌고 하고 그렇게 해서 계약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날 부동산에서 뭐 하여간 분위기가 아주 냉랭했죠. 제가 하도 신경질이 나가지고 거기서 이제 뭐라고 하느라고. 세 번째, 네 번째를 그렇게 했었고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또 더 예술이었어요. 그거는 지금까지 1, 2, 3, 4 그 건물 사는 거에 불편함이나 있었던 일에 한 5배 정도의 일이 있었어요. 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가격 조율부터 아주 예술이었죠. 가격을 얼마 정도 이제 얘기하고 오고 가고가 엄청 실갱이가 길었어요. 몇 달 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만나서 계약을 쓰는데 와, 건물의 주인이 5명이었어요. 아버지, 어머니, 첫째, 둘째, 셋째, 아들 3명. 다 와야 되는 거예요. 내지는 온 사람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2사람이었다면 나머지 3명의 위임장을 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아들 셋 중에 한 명은 서울 살았어요. 한 명은 제주도, 한 명은 미국 살았어요. 와우. 그렇죠. 이게 상당히 힘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가족이 갖고 있는데도 이 거래하기가 엄청 힘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분 투자를 예를 들어서 기획부동산 통해서 몇십 명이나 몇백 명이 부동산을 샀다. 그건 못 파는 거예요. 그거는 재산권 행사하기가 어려워요. 거의 불가능이라고 보면 돼요. 더 웃긴 거는 이거 말하려면 너무 짜증나. 여기서 가격 오케이 됐잖아요.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말해요. 오케이 됐잖아요. 첫째 아들이 싫대요. 그럼 또 싫다고 와요. 그럼 또 실갱이 해요. 한참 하다가
할아버지, 할머니, 첫째 아들 오케이 했어요. 둘째 아들이 싫대요. 그럼 또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또 둘째 아들 어디 있죠? 제주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됐는데 이제 마지막에 어디 있냐? 미국에 있죠. 왔다 갔다 한 사람이랑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희 중간에 부동산 있고 저 있고 하면은 부동산에서 여기 얘기했다가 또 그 얘기 전달했다가 또 여기에서 뭐 어쩌고저쩌고 뭘 따진다 뭐 또 뭘 살펴봐라 뭐 한 번도 거래를 안 해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혹시나 잘못될까 혹시나 사귈까 혹시나 뭐 문제 생길까 하면서 별의별 말도 안 되는 거 요구하고 뭐 말도 안 되는 거 확인한 2번 만나서 싸우고 헤어졌어요. 저도 그 마음은 이해해요. 모르니까. 그럼 모르면 맞는 부동산에서도 맞는 얘기 해주고 저도 사실대로 말하는데 그 둘 다 안 믿으면 다른 사람한테 물어봤을 텐데 그 물어본 사람이 부동산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면 되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도 자기가 잘 모르니까 엉뚱한 소리 하는데 그걸 또 다 믿고 다 확인하려고 하고 2번 만나서 싸우고 헤어졌어요. 만나서 감정 싸움. 기분이 서로 빈정이 상해가지고 저도 상하고 뭐 알지도 못하면서 뭐 헛소리 하냐. 저는 이런 식이었고 그 사람은 뭐 자꾸 엉뚱한 소리 하고 있고 3번째 만나서 싸우고 그러다가 부동산 사무실에 앉아있으면 그 부동산 사무실도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한 4평? 4평? 5평? 거기 앉아서 이제 얘기하다가 이것도 감정 싸움 하다가 틀어지겠구나 싶어서 전 나왔어요. 나와서 이제 저희 직원이 왔다 갔다 하면서 얘기하게 하고 부동산 사무실에는 부동산이 거기에 그때 3명이 있었어요. 저희랑 아는 부동산 땅을 갖고 있는 쪽의 부동산 그리고 연결한 부동산 그러니까 이것도 힘든 일이거든요. 네. 왜냐면 이 사람 셋이서 복비를 나눠 먹어야 되니까 이 사람들 그 자리에 다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각자의 이권이 또 있겠죠. 저는 이제 나와가지고 한쪽에 그때 늦게까지 하는 파전집이 있었어요. 거기서 한 200m 정도 떨어진 150m? 배고파가지고 거기서 이제 수육 시켜서 먹으면서 저희 직원이 왔다 갔다 얘기하고 부동산 사람 한 번씩 왔다 갔다 얘기하고 1번 부동산이 와서 얘기하다가 2번 부동산이 와서 얘기하다가 내가 신경질 내고 화나고 막 더 막 하다가 그러다가 그게 밤 11시에 계약이 됐어요. 극적이네요. 파전이었나 먹다가 하여간 막 신경질 내고 막 아니 왜냐면 그게 이제 우리가 필요한 서류 같은 걸 미리 준비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왜 해줘야 돼요?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건데 모르니까 왜 해줘야 돼요? 예를 들면 우리가 어디 들어가면 입장권 내야 되는데 입장권 왜 내야 돼요? 뭐 이런 식의 질문인 거예요. 그건 그냥 당연한 건데 당연한 거를 이해를 시켜줘야 되는데 부동산에서 이거 당연히 해주셔야 됩니다. 안 믿어. 재밌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직거래가 어려워요. 서로 이권관계가 대립된 사람이 만나서 거래되기 어렵단 말이에요. 가격이 정해져도 요건 때문에 계약 날짜 중도금 날짜, 금액, 잔금 날짜, 잔금 금액 이런 것들 때문에 직접 만나서 이게 계약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뭐 세입자 내보내는 것부터 해가지고 뭐 공과금 정산이라든지 그리고 그 외에 잡다한 일들이 좀 있어요. 하여간 그런 우여곡절 끝에 계약을 했었죠. 그러고 나서 그 건물 짓는 얘기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얘기해 드릴게요. 그것도 아주 그냥 예술이었죠.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네, 오늘은 제가 6번째 건물까지 했던 이야기였고요. 6번까지 한 게 아니라 20번을 넘게 했어요, 지금까지. 그런 사람의 얼굴이라고 보기에는 좀 그쵸? 저도 이해해요, 인정해요, 알아요. 근데 실제로 제가 다 해봤어요. 보통 막 그런 막 찌그러져 있고 막 신경질 막 이렇게 막 이럴 것 같은데 제가 또 스스로 자기 관리를 하는 편이라서 제가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지금까지 20번 넘게 건물을 사보고 지어보고 수백 명의 명도를 해보고 그러면서 알게 된 것들을 제가 책으로 써놨거든요. 근데 출간은 뭐 11월 뭐 이쯤으로 지금 예정이 돼 있는데 샘플북 일부를 제가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 고정 댓글에 보시면 링크를 남겨놓을 테니까요. 그 내용이 궁금하신 강남 꼬마빌딩 투자법에 대해서 내용이 궁금하신 부분은 신청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 궁금한 부분 있으시면 댓글 쓰시면 제가 짧은 건 댓글, 긴 건 영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